어려서 선대의 유업으로 부모 덕으로 의식이 풍부하고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는 운세에서 중년의 흉운을 만나 관제구설과 풍파를 심하게 겪었으며 관살이 왕해지는 대운에 도적을 만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팔자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적전소의 감리진태 중 감리에 대한 내용에 나오는 사주 팔자 중 수와 기재에 대한 저자의 시각에 제 생각을 더해서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명조와 대운 그리고 사주풀이의 중요한 내용은 칠판에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청나라 사람으로 어려서 선대의 유혹과 부모 덕으로 의식이 풍부하고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는 운세에서 중년 기미대운의 흉운을 만나 관제구설과 풍파를 심하게 겪었으며 관살이 왕해지는 무호대운에 도적을 만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주입니다. 그럼 이 사주의 명조가 어떤 대운에 부모의 덕으로 유복하고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면서 성공하고 어떤 대운에 흉운을 만나 관제구설을 만나고 어떤 대운에 많은 재산 때문에 도적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에 대한 설명은 5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지난번에 녹화로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약속대로 세 번째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주와 월주의 관계입니다. 일주 이모와 월주 임술의 관계입니다. 이 사주는 일간이 임수가 되고 월주는 임술이 됩니다. 일간을 월주와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은 월주는 인생의 방향성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 에너지가 집중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월주의 임술은 일간이 비견이 되어 사회적으로 아는 사람이 되고 월지는 평관이 됩니다. 월지는 평관, 술토, 지장간에 신정무가 있습니다. 이 술토의 지장간의 역할은 가을이 결실은 열매 신금을 정화로 따뜻하게 속에서 보호하고 무토로 감싸 안으며 그 다음 동절기에 그 씨앗을 보존하는 형태가 됩니다. 술토는 을병무를 12운석 묘지로 인수받아 동절기에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임수는 신에서 물기가 보였고 유에서 물기가 고였으며 술에서는 계곡으로 흐르는 형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가을에서 겨울로 인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술토는 화기를 감추고 통일된 동절기를 향하게 하는 역할인데 사주에서 화가 많거나 화국을 이루면 감싸고 보호하는 신금 종자가 훼손되어 절대 지지에는 화기가 많지 않고 대운도 하대운으로 역행하는 것을 가장 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월주의 임술은 천간 비견이 지지의 평간 흉신을 달고 오는 형상입니다. 이 흉신작용을 하는 술토 평간의 피해는 천간의 임수 비견으로 인해 인생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간 임수는 병화가 천간에 있는 것을 항상 좋아합니다. 이 사주는 임수 일간이 천간에 병화가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1인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주입니다. 그러나 본인 임수는 연지 사중지장간의 병화가 편제로 땅바닥에서 작용하고 있고 시지의 인중지장간의 병화 편제가 땅바닥에서 작용하여 1인자가 되기보다는 재물의 성취에 집중하는 형상입니다. 일주와 천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간 임수는 연간의 계수 겁재, 월간의 임수 비견, 시간의 임수 비견, 즉 천간은 모두 수 비겁으로 되어 있어 일간이 도움받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천간이 비겁이 지지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허공에 떠 있는 둥구름과 같아서 일간이 강하지 않습니다. 연간은 계수 겁재가 사화 편제를 달고 있습니다. 월간 임수 비견은 술토 평관을 달고 있습니다. 일주 임수는 정화 정제를 달고 있습니다. 시주 임수 비견은 식신을 달고 있습니다. 일간이 천간의 비겁이 많이 있다는 의미는 많은 사람과 어울려서 일을 하게 되고 경쟁에 노출되어 항상 손해보고 이득보는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일주와 지지의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지사화는 편제성이며 역마지살에 해당합니다. 지장간의 무경병으로 경금의 장생지로서 꽃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일간 임수는 약하지만 사중지장간 경금의 도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간 임수는 연지사화의 절제에 해당하여 자신의 역할보다는 연간 개수가 활동 능력을 발휘하는 공간이 됩니다. 월지는 잠재의 의식이며 인생의 방향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에너지가 집합된 곳입니다. 월지 술토는 임수의 관대지로서
12운성 관대지로서 자신이 동절기를 이끌고 가는 중재자의 역할로 매사에 적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한 임수는 약한 금의 도움이 없으면 자신이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지에 해당합니다. 술토는 을병물을 묘지화시켜서 가을에서 겨울로 인계하는 단계인데 지지 인목과 오화와 삼합을 이루어 화국으로 변색되어 있어서 본인은 세력에 따라 의존하고 자신이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월지이나 대운이 금운으로 향할 때 수화기제를 이루어 감리법의 해, 풀해가 조성되어 부모 조상의 혜택을 받아 풍요로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수화기제를 이룬다는 것은 소원성취한다 그 뜻입니다. 일지는 임수일간에서 오화는 정제에 해당합니다. 오화는 일간에서는 정제에 해당하고 일지 지장간 정하와 정림합을 하여 즉 정제와 합을 하여 근면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오화는 인목을 묘지로 들어가게 합니다. 묘지란 12운성 묘지라기보다는 인목을 화기로 변형시켜서 무능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됩니다. 시지 인목은 임수일간에서 식신에 해당하여 하나를 배우면 10가지를 실천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목은 항상 새롭게 창의력을 발휘하고 기획력이 있어서 꾸준하고 지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목은 일지 오화를 만나면 사지가 되어 자신의 목이 화로 변색되어 인목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꿈속에서의 행운만 기다리는 형상이 됩니다. 즉 인목은 오화를 만나면 목이 화로 변질되어 묘지로 들어갔다고 해석합니다. 네 번째, 이 사주의 해석 방법론을 연구해 봅니다. 사주 전체가 수화 교전으로 일단 격국 용신법으로는 판단하기 난해할 수 있습니다. 즉 천간의 수는 4개가 있으나 뿌리 내리지 못해 마치 수는 뜬구름과 같고 지지는 인호술 삼합 화국을 이루고 사화가 방신한다는 건 도울방자입니다. 방신하여 지지는 불바다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화는 감리법으로 해석하는데 그 방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를 승이요, 둘째는 내릴 강이요, 셋째는 화할 화요, 넷째는 풀해가 되고 다섯째는 억제할 제가 됩니다. 풀해는 해결한다 할 때 해자 그 뜻입니다. 사주의 천간수가 약하고 지지의 화세가 강한 사주에서 천간수가 약하면 만상을 이룸에 도움이 되는 금을 용신하여 금생수로 해결한다고 해서 풀해로서 수화기제를 이룬다는 의미가 됩니다. 모든 것을 이룸에 도움이 된다 그 뜻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4번째인 풀해로서 해석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풀해는 수화기제 사주에서 천간이 수가 약하면 금으로 천간수를 도와주어 해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수화기제란 천간은 수기로 이루어져 있고 지지는 전체가 화기로 이루어진 사주를 말합니다. 세운에서 약한 천간수를 도와주어 수화기제를 이루게 하는 금, 오행으로 용신을 삼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5째, 다음은 사주 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주의 천간은 일간 임수와 같은 오행 수로 되어 있어서 비겁이 많습니다. 천간은 몽땅 수로 되어 있어서 비견겁제가 많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일간 임수는 지지에 뿌리 내리지 못해서 약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지는 월지술토를 중심으로 인호설 삼합을 이루어 화국을 이루고 연지사화는 화세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주의 연주를 살펴보면 연간은 개수겁제가 무토를 끌어와 합을 하여 화재성을 이끌어오고 있으며 연지에서는 사화 편제가 있어서 조상은 재물이 있다고 봅니다. 연간 개수는 음수는 무토를 무게합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무게합화되어 화는 임수에서 재성이 되기 때문에 재물이 있다고 봅니다. 조상의 재물은 본인이 노력 재물이 아니고 어려서 유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월주는 부모 형제 궁인데 술토는 화재성의 묘고지로서 재물의 혜택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월주 임술은 비견이 편관 형신을 함께하고 있어서 이 주인공은 대운에 술토가 발동하는 시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주가 강한 경우에는 편관운의 새로운 인생으로 성공을 하게 되나 신약사주는 흉신작용으로 관제구설, 조난, 질병, 사고, 액난 등으로 많은 변고가 있습니다. 연과 월은 천간이 비견과 함께하고 지지는 사화가 술토에 입고되며
안정된 상태에서 부모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즉 타향에서 외롭고 가난과 고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이 사주는 일간이 신약하고 제다 신약으로서 용신금이 필요한데 사주에 인성 용신이 없어서 대운 흉운에 사람과의 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여 매사에 인간관계에서 이해관계로 투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일간 수가 지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투쟁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즉 월주 평관은 판단작용을 하는 심리인데 흉신평관을 설기시키거나 흉신평관을 제어하는 오행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 에너지는 자신의 판단은 옳고 타인의 판단은 옳지 않다는 관념으로 대인관계의 소통의 문제로 피해를 보고 소송에 휘말리는 사주가 됩니다.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에 충실한 사주가 된다 그 뜻입니다. 결과는 매사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 에너지는 자신과의 대화로 성공 에너지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비경겁제와 어울려 이해관계로 살아가며 대운이 흉한 운에는 풍파를 겪고 예상치 못한 돌발 사고에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불행한 경험을 해야 하는 운명이 되고 맙니다. 다음은 이 사주의 대운 설명입니다. 제1대운 신유대운은 일간에서는 용신대운으로 즉 약한 임수를 도와주는 금운으로 집안 형편이 좋아지고 유복한 가정에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수화기제의 사주에서 약한 수를 도와주는 금운에 완전한 수화기제를 이루게 된다는 해석입니다. 감리는 천지의 중기를 주재하며 만상을 이루게 되어 홀로 이루지 못한 때 약한 것을 생하여 수화기제를 이룬다는 의미가 됩니다. 수화기제는 수화기제를 이루었다는 건 모든 일에 소원 성취한다는 뜻이 됩니다. 신대운은 일간을 도와주고 병화를 합으로 끌어옴에 따라 집안은 편재운으로 재산이 많은 집안 환경으로 판단합니다. 유대운은 사주의 일간도 생하고 길하며 연지사와 합을 하여 사유축 금용신으로 변화하고 흉신에 해당하는 인호술 삼합의 화기는 12운성 사지에 해당하여 화는 유의 사지에 해당하여 길한 대운으로 평가합니다. 흉신이 사지로 가는 게 좋다 그 뜻입니다. 제2대운 경신대운은 일간에는 용신대운으로 홀로 이루지 못한 약한 수를 금으로 생조하여 수화기제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 기운으로 집안 형편이 좋아집니다. 신대운은 신자진의 작용으로 사주의 인호술 삼합작용을 방해하여 인호술 화국이 무력하게 되니 즉 흉신이 무력하게 되어 수화기제를 이루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제3대운 기미대운은 사주의 일간 임수를 공격하는 관살이 되고 시지의 인목이 은기로 발동하여 인호술 삼합을 발동시킵니다. 기토는 연간 개수를 극제하고 천간의 임수를 탁수로 만들어 주변 사람들과는 투쟁과 분쟁이 많아지고 관제구설에 시달리게 됩니다. 일간과 주변의 비겁이 탁수로 인해 복잡한 금전적 사연에 관계하여 흉운이 되는데 그 원인은 사주의 일간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신약하여 주변 비겁에 의존하는데 그 비겁도 탁수가 되어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 뜻이 됩니다. 임수 일간이 뿌리 내리지 못한 결과로 어떤 불리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 원인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에너지는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에 따른 판단으로 흐르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제4대운 무오대운은 평관운으로서 일간과 비겁을 토국수로 제거당하여 일간 자신이 지탱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무오대운은 월지 술토가 발동하여 인호술 삼합국을 이루고 천간의 연간 개수, 월간 임수, 일간 임수, 시간 임수를 모두 제거하여 대흉으로 판단합니다. 지지의 사화, 술토, 인목이 모두 발동하게 되어 천충지충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앞서 말한 천간의 연간, 월간, 일간, 시간이 모두 제거된다는 것은 뿌리가 없어서 제거된다 그 뜻입니다. 뿌리가 있으면 제거는 아니고 흙탕물이 됩니다. 재성이 많고 일간이 신약한 사주에서 재성이 흉신인데 사주의 재성이 발동하여 국을 이루게 되어 대흉운으로 결과는 재물로 인한 강도를 만나 불행하게 사망하는 안타까운 운명입니다. 이 영상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주에서 말하는 대흉운은
무호대운 10년 대운에 나쁜 인연을 만나는 운으로 도적을 만나 불행하게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주입니다. 성공의 방향은 월주에서 찾아보는데 월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강하게 추구하려는 본능적 기질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월주가 비견과 편관으로서 사회적으로는 그 비견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 비견은 편관, 흉신, 도적을 끌고 와서 언젠가는 사회적으로 만나는 사람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대흉악한 일을 당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주가 천간의 비겁에 의존하고 자신이 뿌리 내리지 못해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현명한 판단과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주위 사람과의 감정적 관계로 흉운일 때 관제구설이 발생하고 이어서 나쁜 도적을 만나는 인연법으로 살펴볼 때 사주의 중화를 이루지 못하고 한 방향으로 기울어질 때 항해하는 배가 기울어져 전복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봅니다. 인생의 말년은 살아온 결과가 되어 누구든지 말년운이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만나느냐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성패가 있는데 그 인연법은 대운에 있습니다. 이 사주의 일지오화는 정제로 생활습관은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하게 살아가는 생활습관이 있지만 그 정제오화는 인옷을 삼합으로 재성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결과로 과유불급이 되어 도리어 재물로 인한 재난이 생긴다고 해석합니다. 즉 자신이 재물이 많아지면서 불행도 같은 비율로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주의 음양오행의 균형을 잃어 자신이 추구하는 집중 에너지가 주변 환경의 감정 에너지로 변형되면서 주도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상황으로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대운은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에서 10년의 기간 동안 만나는 인연과 환경입니다. 이때 만나는 인연의 유통기간은 10년으로 봅니다. 음식에만 유통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도 유통기간이 있다. 그 다음 대운에도 계속 인연이 지속되는 경우는 유통기간이 10년 더 연장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일주가 뿌리가 있어서 신강하고 월주에 재성과 관성이 있다면 언젠가는 대운에서 기운을 만나면 크게 성공합니다. 신강하고 월주에 재관이 있다면 재관운에 성공한다 그 뜻입니다. 월주에 흉신이 있어도 대운에서 기운이 오면 크게 성공하는데 그 성공 원인은 환경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뀐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방향과 생활습관도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깨우치게 됩니다. 만약에 생활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대운도 세운도 행운도 다 헛꿈만 꾸는 허송세월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살지 않으며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상대방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 큰 산이 밀려온다 해도 물리칠 수 있다는 심리가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자신이 내면의 파동 에너지는 생각과 감정 에너지가 바뀌면 성공의 시대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완전성만을 추구하고 하루하루 할 일을 미루면 세월만 낭비할 뿐일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힘들고 지옥 같은 일이고 서툰 일이라 할지라도 일단 시작하고 도전하는 자만이 인생의 성공에 도달할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과 에너지를 자신과의 대화에서 현명한 판단으로 전환하면 현재의 어려운 경험은 미래의 영광에 대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팔자시대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원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합니다. 사주 대운이 바뀌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